저희 다 벨트하고 안내방송 나오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연기 불이야 소리가 났습니다. 좀 조치는 어땠습니까? 이 승무원들. 안에 승객들이 다 문 열었어요. 꼬리 쪽에 승객이 이제 그 게이트에 앉아 계시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열고 그쪽 꼬리 문은 탈출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앞열이 게이트가 개방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안내 방송은 저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인지는 못했는데 제가 들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밤이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거죠. 그리고 176명이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 없이 이렇게 사고가 진화가 됐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합동 감식이 연기됐답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관건은 항공유 처리랍니다. 다시 한번 속보 알려드리죠.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합동 감식이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가 됐답니다. 이르면 내일 정도, 하루 정도, 빨라야 하루 정도인데 이유가 설명이 되죠. 관건은 항공유 처리다. 지금 기내에 항공유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행기 안에요. 자, 지금부터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 얘기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장 출신이죠.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권보헌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권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천만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륙 전이었어요. 이 여객기가. 사고가 났지만 이륙 전이었고 화재 진압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참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 항공기가 이륙해서 순항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예. 항공기가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착륙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통상 화재가 발생하면 이 항공기가 생존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11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서 홍콩으로 가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이 노선은 제주를 거쳐서 해상으로 해서 홍콩으로 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주 이외에는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상해 공항이 있는데 그 지역 이외에는 전부 바다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다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은 해상에 비상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렇게 발견된 것이 그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합동 감식, 그러니까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연기됐다거든요. 근데 지금 이유로 살짝 설명이 되고 있는 게 항공유 처리 문제거든요. 지금 이 기체는 이륙 전이었기 때문에 항공유가 가득 차인 상태인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연기된 걸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항공유는 언제든지 물론 지금 다 화재가 진압됐고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항공유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항공기 상태가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유를 다 빼내고 점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5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권 교수님 지금 화재 원인을 놓고는 여러 가지 얘기들 아직은 확실한 게 없습니다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화면으로 하나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고 인터뷰에 가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지금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기체 내 저게 수화물 보관하는 칸인데 저기서 불꽃이 튕겼다. 지금 사진 보시면 저런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수화물을 집어넣은 진칸이잖아요. 거기서 뭔가 불이 난 모습이 분명히 보여요. 사진 속에는. 그래서 원인을 저 짐칸 안에 있는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것인가 아니면
기체 상부의 전기 합선 때문이 아닌가. 두 가지 가능성이 크게 무게가 실려서 지금 저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공 교수님, 지금 승객과 승무원들의 진술 그리고 기내 사진, 영상들 보면은 기내 수화물 이 칸에서 뭔가 불이 난 걸로 보여요. 보조 배터리 화재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진술이면 선반 아래쪽이 녹아 뚝뚝 떨어졌다고 이렇게 진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이는 선반에 이제 바로 선반 바로 위에 얹힌 물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 항공기 전기 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미리 전선 타는 냄새가 많이 나고 현장에서 불꽃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조종실에서도 충분히 감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선반에 얹힌 그 수화물 손으로 이제 그 옮긴 그 쪽에서 보조 배터리 또는 뭐 유사한 어떤 전기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수화물들이 타면서 천정으로 이렇게 천정에 있는 전선으로 아마 그 화재가 옮겨 붙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요. 보조 배터리가 원인이라고 확인이 될 경우 아직까지는 조사 결과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사실은 기내로 승객들이 들고 가는 수화물의 보조 배터리 이런 거는 다 용인, 그러니까 허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보조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났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상태로서는 보조 배터리 역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보조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부분인데 성능이 좋은 반면 과열될 경우에는 폭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매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년 전에 휴대폰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에 휴대폰 배터리는 이제 용량을 낮추고 안전성을 강화했지만 이 요즘 나오는 보조 배터리는 고용량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따라 160Wh 이상은 객실에 이제 갖고 들어갈 수가 없고요. 현재는 이제 100Wh 이하는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은 정식 안전성 인가를 받은 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불량 제품이나 고용량 미인가 제품들이 요즘 통용되고 있어서 이런 제품들에서 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여객기 내에서 이제 보조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게 꽤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많은 사례들이 과거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저게 이제 과거 사례들인데 이렇다 보니까 규제를 좀 그러니까 기내로 들고 갈 수 있는 수화물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저도 해외 다닐 때 이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그 어떤 패러다임 또는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탑승할 때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조 배터리는 엑스레이 검사만 하면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는 보조 배터리가 안전 인정을 받은 제품인지 또는 용량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우리가 검색할 때 노트북을 꺼내 놓듯이 보조 배터리도 꺼내서 그 안전 인정을 받은 제품인지 예를 들어서 KC 제품인지 인정받은 제품인지 또는 용량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제품이 아닌 불량 제품이라든가 인정을 안 받은 제품은 이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는 것을 운송 약관에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승객이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기내에 만약에 가지고 들어갈 때도 선반에 두지 말고 우리 좌석 앞에 포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관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 터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휴대를 금지하고 해외에서 이제 보조 배터리를 렌트하는 이런 방법도 권장할 만합니다. 근데 뭐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는 뭐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 이제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오죠. 배터리하고. 그런데 예전과 같이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런 그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에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는 점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네. 일단 이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대피 과정에서 기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일부 탑승객들이 직접 문을 열고 탈출 슬라이드를 펴고 탈출했다. 이런 내용이 조금 논란처럼 비춰지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비상 탈출의 최종 결정은 기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기장은 저 앞쪽 조종실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결심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또 어떤 조치도 해야 되고요. 물론 뭐 뒤쪽에서 갑자기 폭발성 불이 났다 그러면 사무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탈출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된 불은 약하게 시작돼서 이제 나중에 크게 번졌기 때문에 사무장이 아마 기장에게 보고를 하고 기장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탈출 지시를 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장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뭐 탈출 어디로 할 것인가 또는 관제탑과 교신을 해야 되고 또 소방차 출동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 예. 물론 승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막 화재와 연기가 나게 되면은 문을 열고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낙상 사고라든가 또는 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잠깐 나오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탈출 슬라이드가 여러 곳 출입구에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쯤에 엔진 부위에 가까이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진 것이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요. 근데 이걸 네네. 보고도 일각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저 엔진 옆인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기장이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탈출하기 전에 엔진을 다 시동을 끕니다. 예. 시동을 다 끄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탈출 지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탈출은 살고자 하는데 만약 엔진이 구동 중이라면 그 앞에서 이제 탈출을 하다가 엔진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종사들은 그 체크리스트 절차에 따라서 비상 탈출 전에는 항공기를 완전히 세우고 시동을 다 끄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어느 쪽으로 탈출을 할 것인가.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어느 한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쪽으로는 이제 탈출을 안 시키겠죠. 반대쪽으로 시킨다거나 그런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비상 탈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도요. 64명을 태운 여객기가 공중에서 헬기와 충돌한 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화면을 일단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미 여객기 군용 헬기와 충돌하고요. 워싱턴에 이제 포토맥 강으로 추락했다. 지금 사상자 숫자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18명이 지금 사망 확인이 됐고요. 생존자는 아직 미확인입니다. 지금 뭐 군인 이 헬기에는 군인 3명, 그리고 여객기에는 승객 60명, 승무원 4명 이렇게 탑승한 건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반응을 좀 보였죠. 지금요, 권 교수님, 네. 착륙 중에 공중에서 헬기가 충돌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사고 원인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공항은 개항 당시 원래 워싱턴 내셔널 공항이었습니다. 근데 1998년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예. 워싱턴에는 3개의 큰 공항이 있습니다. 댈러스 공항과 볼티모어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이 있는데 이 공항은 그 워싱턴 시내하고 펜타곤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까다로운 공항이고 군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민간기와 군용기는 다른 주파수대를 사용을 해요. 민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VHF라는 그 주파수대 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군용기는 UHF 주파수대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항공기 간에 서로 교신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관제탑을 통해서만 이제 교신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공항은 국내선 공항입니다. 거의 국제선은 에어 캐나다만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마 민항기가 유관 접근을 했을 거로 판단이 되고 또 군용기도 마찬가지 유관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관제탑에서 군용 헬기에 민항기가 보이면 회피해서 비행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뭐 시정은 좋았지만 군용 헬기에서 이
실제 민항기를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다가 공중 추돌이 된 것 같은데 민항기에 공중 추돌 방지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미국 공항들은 워낙 이제 비행기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경보가 많이 울리고 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뭐 무시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사고 조사를 통해서 예.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 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권보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